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좀 간단합니다. 늘어진 피부를 좀 더 절제해내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요. 첫 번째 상안검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개선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재수술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데요. 보통 상안검 수술 후 제일 많이 다시 수술하시는 경우가 약간 저교정되는 경우 또는 너무 과교정되는 경우죠. 자, 저교정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그 상안검 수술할 때 이 눈 모양이 바깥쪽이 주로 많이 처지게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다 교정되지 않고 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눈 뒷부분에 처져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남아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좀 간단합니다. 늘어진 피부를 좀 더 절제해내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좀 더 교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라인이 너무 높은 경우, 자,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과교정이 된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과교정이 돼서 쌍꺼풀이 너무 높다, 이런 경우는 피부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저교정일 때 교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높은 쌍꺼풀을 좀 낮추는 수술인데요. 이거는 그냥 상안검 수술은 아니고요. 간혹 이제 안검하수나 눈매 교정 같은 수술이 동시에 필요할 수도 있고요. 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에 조금 부족한 걸 더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너무 과하게 된 거는 조금 골치 아픈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과한 교정은 삼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안검 수술을 하려면 꼭 절개를 해야 되나요? 물론입니다. 무조건 절개를 해야 되고요. 사실 절개를 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절제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10대, 20대에 쌍꺼풀 수술할 때는 물론 절개법으로 수술을 하죠. 하지만 피부를 많이 잘라내지 않습니다. 근데 피부가 많이 늘어진, 예를 들면 60대, 70대, 50대, 우리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늘어진 피부를, 남아도는 피부를 잘라서 버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시원한 눈매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피부가 많이 처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절개를 하더라도 절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의 상안검 수술, 보통은 한 40대 이후죠. 네, 그럼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피부를 절개하고 남아도는 피부를 잘라내는 절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